의사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되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런 댓글들도 달고 하시거든요. 선배 의사분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던 동료 의사도 있었고 폐암에 걸렸던 선배 의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했고 모든 이 표준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안 하면 두려운 거죠. 치료를 피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당연히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교수님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암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몇 기로 진단을 받느냐. 내 암이 몇 기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과연 어떤 치료를 받을 만큼 체력적으로 괜찮은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다른 또 질환이 있어서 좀 몸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딱 암 진단만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받든지 했을 때 그 치료가 나에게 어떤 위험이 될지 또는 이 베니핏, 이득이 될지 그런 이제 위험과 이득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저울질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이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치료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고 제 가족이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임상 실험은 아니고 이제 정확한 용어는 임상 시험이고요. 실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뭔가 동물을 가지고 하는 걸 이제 실험이라고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이고요. 사기니까 무조건 임상 시험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기라는 말 뜻에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다라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치료 옵션이 뭐 A, B 밖에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치료 옵션으로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암 치료의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임상시험에 기회가 있다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기 암 환자는 A, B라는 치료가 만약에 다 끝나버리면 치료 효과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임상시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 컨셉이냐 하면 임상시험이 뭔가의 어떤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임상시험 자체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의 치료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의 결과를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완치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사기 암 환자는 완치가 안 돼요. 현재로서 어떤 약을 써도 완치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언맨 니드가 있는 거죠.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새로운 약이 어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 치료, 뭐 결국 이제 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암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분이 이득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인가 또는 해로움을 더 많이 끼치게 될 것인가를 이제 따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1, 2, 3, 4기 어떤 기수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체력입니다. 또는 환자분의 나이 또는 환자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부작용이 그렇게까지 뭐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투약을 하는 것이고요.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도 만약에 그 환자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체력 조건들이 좋지 않을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약은 투약하지 않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하겠느냐라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암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 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까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암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의 단계, 경기라고 하죠. 1, 2, 3, 4기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가령 뭐 1, 2, 3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특히 수술을 통해서 완치에 근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4기인 경우는
완치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삶의 어떤 생명 연장 쪽으로 또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의 체력이라든지 뭐 병발 질환 같은 이런 환자의 컨디션이 어떤 약물 치료 또는 어떤 수술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양학 분야,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인데요. 이쪽 분야가 너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나와 있는 최고의 치료가 뭐냐라는 것을 어떤 학회 발표라든지 아는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 지식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약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선택과 올해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종양학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전 의학 분야에서 가장 빠른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PD님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꼽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순위를 다투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제 치매하고 암입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병은 이제 신경학적인 질환인데 뇌에 어떤 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완전히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도 나의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고, 암은 말 그대로 사실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에요. 현재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게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구비 투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약회사들 암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가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의사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되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료 의사, 그러니까 암을 전공한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분이 실제로 뭐 유방암에 걸렸던 동료 의사도 있었고 폐암에 걸렸던 선배 의사님도 계신데, 그 분들은 물론 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했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필요하면 했었고요. 모든 이 표준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치료를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어쨌든 안 하면 두려운 거죠, 치료를. 그러니까 치료를 피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당연히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사례가 제가 딱 머릿속에 지금 떠오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그런 질문들, 제 주변에 암을 전공하지 않은 이런 제 동료 또 선배 후배 이제 의사분들이 암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조금 뭐랄까요,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이제 암 전문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걸 제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 영역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걸 제가 느꼈고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선배 의사분이 계셨는데 내과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혈액종양내과 말고 어떤 다른 분과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을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유방암 이런 거하고는 좀 달리 그 장기 자체가 아니고요,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좀 드문 암이고, 또 어떤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좀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육종이 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다리에 뭐가 이제 무릎엔가 뭐가 이제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모양으로는 이제 암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해야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육종으로 나왔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도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쪽이니까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제가 사실은 아주 자세히 그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뭐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치료와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분은 저희 같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좀 지내시다가 또 뭐가 생기니까 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잘라내서 이제 없으니까 뭐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께서는. 그래서 또 지내시다가 몇 달일지 또는 뭐 1년일지 지나니까 뭐 또 생겨서 이게 계속 재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조금 저는 저한테 이제 그분이 와서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저렇게 수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재발하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뭔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든지 뭔가 표준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암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한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암은 잘라내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 하더라도 암을 전공하지 않으면 암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변에서 암 환자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해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뭔가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 환자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린다면 항암치료를 하겠느냐, 그리고 의사들은 암에 걸려도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오해를 하시면서 이제 항암치료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들처럼 암을 알고 있는, 암을 잘 아는, 암을 전공하는 의사들은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치료하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려고 표준 치료를 따르면서 하려고 그러지 그 방법을 피하면서 암을 치료를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의 이 암 전문가들이 만든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면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는 게 맞지, 표준 치료를 따르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뭔가 본인들의 이런 민간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 전문가를 찾아가서 표준 치료 방법대로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이 음식들을 드시면 혹시 이제 암이 발생할 위험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탄 음식 또는 탄 고기, 세 번째는 가공육, 그러니까 뭐 햄, 소시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 이건 이제 영어로는 salted fish Chinese sty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는요, 우리가 발암물질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이제 1A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4번째 소금에 절인 생선,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소금에 절인 생선은 이게 그 중국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중국의 광둥성 그 일대에는 이런 소금에 절인 생선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마도 과거에 조금 이제 경제 발전이 이제 좀 덜 됐을 때 이런 생선을 섭취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육류 또는 이제 생선류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이제 우리 조리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마 그 광둥성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먹던 스타일이 굉장히 이 고염 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절이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음식을 많이 먹었던 광둥성 지역의 사람들이 비인두암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발암 등급이 WHO에서 만든 발암 등급이거든요. 거기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등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일부 절인 생선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생선도 먹고 또는 그 젓갈 같은 거 이제 상하지 않도록 뭐 소금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괜찮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같은 원리를 적용하자면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좀 소량을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는 절대 드시면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이제 네 가지는 바람 등급이 1A라고 딱 국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람 등급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암 발생을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음식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붉은 고기, 두 번째 단 음식이죠. 세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네 번째는 이제 고온에 조리된 음식, 튀김, 구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붉은 고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요. 가령 예를 들자면 대장암, 유방암. 이 이제 웨스턴 스타일의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웨스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 동양에서 많이 생기지 않았던 암들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대장암,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기의 섭취가 좀 많아지면서 대장암, 유방암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암 발생하는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은요, 암세포들이 당 섭취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암이 과연 당 섭취가 암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도 저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단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좀 이제 비만해질 수 있고요. 비만은 직접적인 암 발생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고요. 요거는 당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당을 굉장히 급속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혈당을. 그렇기 때문에 당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고온에 조리된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튀김, 구이 이런 조리법이 사실은 이제 고온 조리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뭐 삶아서 먹는다든지 또는 쪄서 먹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반대쪽에는 굉장히 고온으로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튀김 또는 이제 구이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튀김이나 구이 같은 경우는 온도가 거의 2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그리고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서 약자로는요, HCA, PAH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성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온으로 음식을 가열했을 때는 이러한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네 가지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 다시 술, 탄 음식, 가공육, 소금에 절인 생선, 요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좀 드시지만 암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붉은 고기가 암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회식하는데 고기를 전혀 안 드실 수 있어요? 1년 365일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는 먹되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일주일에 글쎄요 한 200g, 300g 뭐 일부 어떤 그 권고 용량에는요, 권장량에는 500g 이하는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 기준이기 때문에 500g이면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는 먹되 뭐 매일같이 먹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기는 먹기는 먹되 조금 양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단 음식은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몸이 좀 이제 그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암뿐만이 아니고 뭐 심혈관계 질환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 거는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제가 덜 된
된 곡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현미라든지 잡곡, 또는 이제 여러분 빵 좋아하시잖아요. 빵을 드실 때도 이제 그 통밀빵 같은 거, 이런 빵을 드시는 게 그래도 좀 덜 몸에 해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리법 중에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이런 200도까지 올라가는 튀김, 구이 같은 건 사실은 좋지 않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찜을 하시든지 또는 이제 삶아서 드시는 이런 조리법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도 사실은 이제 연구가 꽤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 환자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 요거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암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암 환자들이 고기를 안 드세요. 근데 암 환자들 고기를 안 드시면은요, 여러분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해져서 암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없고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뭐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어느 정도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여러분 드시면 되고, 뭐 암 환자라고 음식을 너무 조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4가지 음식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음식은 절대로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음식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음식, 금지할 음식만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절대로 술, 담배는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도 이제 드시긴 드시되 좀 적당한 양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고기와 함께 푸른 채소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꼭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동할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빠른 걷기 정도의 한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요. 만약에 운동을 할 시간이 정 없으시면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암 예방과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어떤 심혈관계 계통의 병을 예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결과들이 연구 결과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암에 대한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WHO IARC라고 하는 국제 발암 요인 리스트에서 2A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제 자야 될 시간에는 꼭 잘 주무시고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여러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혈액종양 의사로 18년간 암 환자를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요, 너무나 암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 치료, 항암 치료를 거절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사기인데 뭐 수술을 하는 걸 뭐 고집을 한다든지 하는 이 암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사실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보면서 암을 평생 전공을 하고 암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암정복 TV 그리고 암정복 쌤, 이런 유튜브는 암정복 TV이고요. 그리고 암정복 쌤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냥 이렇게 어떤 썰을 푼다라기보다는 이 암정복 TV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지식은 저희는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건 애매한 정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적은 암이잖아요. 암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암정복TV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암정복쌤이라는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게 습득을 하셔서 여러분 정확히 아신다면 암을 절대로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고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암에 굴복된 일이 없이 여러분의 몸에서 암을 떨쳐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정복TV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하셔서 암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